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름을 그대로 제목으로 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최근 세티라는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는 테마의 게임을 통해서 국내 팬들에게도 이름을 제대로 각인시킨 토마스 홀렉의 또 하나의 과학 테마 게임인데요. 오늘 소개할 이 게임은 유로 전략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테마와 메커니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임을 찾는 분들께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 게임을 처음 세팅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구성물은 바로 개인 망원경 보드입니다. 이 망원경 보드는 단순한 배경 이미지가 아닌데요. 플레이어는 매 턴마다 이 망원경을 올려가며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조는 론델 시스템이라 불리는 메커니즘의 변형인데요. 기존의 론델이 보통은 공유하는 보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게임에서는 각 플레이어가 독립적인 론델을 갖고 있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듯 망원경을 올려가며 자신의 턴을 설계하게 됩니다. 단순 형태만이 아닌 최대 3칸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론델의 이동 제한의 고민도 그대로 가져왔고, 이번에 사용한 행동 타일은 빼내어서 가장 아래로 밀어 넣는다는 방식으로 인해서 한 칸 한 칸 이동하는 경로의 효율성, 그리고 특정 타이밍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 제법 깊은 고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사위입니다. 이 게임에서 주사위는 운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색의 주사위를 전략적으로 조합하게 되는데요. 밤하늘을 바라보고 목표 카드나 별자리를 관측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더불어 세 가지의 단일 주사위 색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두 가지의 주사위를 혼합하면서 더욱더 점수가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색조합의 이해가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단순하게 각 색마다 점의 위치로 이렇게 표현한 점은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 자체는 망원경을 조절해 액션을 선택하고 주사위를 가져오거나 주사위의 눈금을 높여서 목표 카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액션 타일을 뒤집는 행동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 이 행동 자체도 결국은 한 턴을 소모하는 것이므로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턴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재미가 잘 녹아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유로게임들이 테마를 장식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유로게임의 추세에 걸맞게 이 게임도 단순히 과학자라는 배경을 빌려온 것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상의 대립과 종교의 갈등까지 게임 속에 유기적으로 녹여놨습니다. 우선 유로게임에서 빠질 수 없는 이 프리 액션을 위해서 4분의 토큰이 있는데요. 실제 이는 천문 관측을 위한 측정과 계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4분의 1인 90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 원이 되는 360도, 즉 4개까지 모여서 사용이 가능한 점도 개인적으로는 깨알 디테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종교의 갈등에서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바로 2단 신문관 시스템인데요. 게임 내에 자신의 연구를 확장하거나 업적을 달성할수록 그에 따라 2단 신문관의 취조를 받게 됩니다. 이 신문관은 플레이어들의 진행도를 감시하며 특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당대 갈릴레오가 교회로부터 받았던 탄압과 재판을 게임화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시스템이 기존 유로게임의 밥먹이기와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그 타이밍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각자 플레이어들마다 설계 및 선택할 수 있게 해두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안전하게 목표만 달성한다면 신문관 관리도 쉬울 것이고, 대담하게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면 부담되게 관리해야 할 신문관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말 그대로 관리를 잘한다면 또 다른 콤보나 종료 시 추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위해서는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수집하고 해석하는 별자리와 목표 카드들은 모두 실제 천문학적 구성에서 영감을 받은 터라 정확한 역사적 테마를 위해서 전문 공익 조직의 자문을 구한 부분도 신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플레이 타임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스에 적힌 플레이 타임 기준으로는 대략 보면 60분 정도로 게임이 담고 있는 복잡한 고민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 타임을 자랑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이 돌린 백로선 같은 경우도 게임의 재미도 재미지만 한판의 플레이 타임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도 게임을 선택하는 데 큰 요소로 작용되었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물론 그 안에 담긴 선택과 변수의 깊이는 결코 얕진 않습니다. 론델을 따라서 액션을 고르고 주사위를 활용해 행동을 실행하며 장기 목표를 위해서 별자리를 수집하고 업그레이드 통해서 효율을 높입니다. 이 단순한 흐름 속에서 언제 어떤 주사위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붙게 됩니다.
또한 망원경보드의 초기 세팅도 매판 할 때마다 배치가 다르게 되고, 게임 도중에는 소소한 보너스를 주지만 게임 종료 시에는 꽤나 높은 점수를 제공하는 강의 액션, 바로 그때 사용하는 이 대학 등급 타일의 초기 배치가 게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플레이할 때마다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리플레이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요. 더불어 게임에 익숙해졌다면 4명의 역사 속 캐릭터들의 비대칭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더 깊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타이밍을 고민하게 하는 긴장감의 재미와 함께 노렸던 목표 카드나 별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또 누가 먼저 해성 타일의 보상을 챙겨가느냐, 또 누가 먼저 학과 목표 타일을 달성하냐와 같은 선착순 요소로 인해서 솔로풀의 퍼즐 재미는 물론이고 다인풀의 재미 역시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견 카드를 가져와서 서재에 깔아놓고 지필이라는 행동으로 긴 보상을 받을 때의 느낌은 역시 백로성 후반에 카드 스택을 잔뜩 쌓아놓고 등불 액션을 할 때의 쾌감과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인원수마다 사용된 발견 카드가 매판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최대의 콤보를 짜보려는 욕심은 또 다른 소소한 도전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단순히 과학이라는 테마가 거들기만 한 유로게임이 아닙니다. 개인 론델이라는 시스템, 또 주사위를 통한 유연한 전략 설계, 그리고 16세기 과학자들의 삶과 시대적 갈등을 세심하게 담아낸 테마,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큰 천체 망원경처럼 맞물리며 플레이어를 지적인 여행으로 이끌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1시간 내로 끝나는 쾌적한 플레이 타임과 한 판 한 판 플레이를 반복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리플레이성까지 플레이 자체가 하나의 탐구이자 성찰이 될 수도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 이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자세한 가격과 상세 구성물 정보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바!